대통령실도 최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휴가. 정말 불편한 휴가죠. 휴가 직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지지율 20%대를 찍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용산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요. 부정이 60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긍정이 28. 30%대가 붕괴됐다는 거가 더 위기입니다. 더 비상인 겁니다. 자, TK. 대구 경북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지지층의 핵심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지율이라는 게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 전체 지지율은 더욱더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게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현재 긍정 40, 부정 47.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낮냐? 왜 떨어지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사가 많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확인. 21%. 그리고 보자. 기타 모름 10%. 경험자질, 경세민쟁, 독단적 일방 8%, 소통 6%, 경찰국 신설 4%, 여당 내부 갈등, 권성동 문자 노출도 3%.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부정평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발언도 변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양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도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자, 대통령은 이제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대통령실에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참모수석까지 싹 바꿔라. 이게 어느 범위라고는 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메시지가 용산에도 전달됐습니까?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였던가요? 공개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못 들었으리 만무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미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같은 발언 이전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배경에 인사 문제를 특히나 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 1일이고 8월 한 17일 정도가 되면 대통령 취임 100일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정도 기한을 즈음해서 아마 지난 취임 100일 과정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해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경청하고 있을 거다. 어느 선까지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어려운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가능성과 기대, 희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취임한 지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아서 지지율이 쭉 하락 국면 30%가 무너지는 초유의 일을 겪어내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은 권한이 가장 크고 무거운 사람부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서 잘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이 문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말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그 답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다. 본인들이 가장 잘할 것이다. 네. 이런 말로도 들리고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5일까지 대통령의 휴가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가 참모진의 쇄신 요구까지 대통령은 받고서 휴가를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김태흠 충남지사의 말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 여당 내각 대통령실 새 축 무능함의 극치다. 대통령만 국민 앞에서 동네 북 마냥 문매 맞고 있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여권 관계자 대통령실에 실세 수석이 안 보인다는 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대통령실도 무능하면 극치다. 대통령이 동네 북이냐?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인적 쇄신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짧지만 엄중합니다. 여권 인사, 당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미 리스트가 지금 나와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복 홍보수석 등 최소 원 실장 투 수석은 교체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 김태흠 지사의 이야기를 전재수 의원님 공교롭게 또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대기 비서실장, 최영범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조간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태흠 충남도지사하고는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서 그러시죠? 예, 이분이 굉장히 뭐 이 수식어 필요 없이 그냥 돌직구로 그냥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완전 돌직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또 뒤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김태흠 도지사 이야기는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지지율이 이 정도 밀리고 국민 여론이 이쯤 되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인적 쇄신입니다. 쇄신이다. 예, 인적 쇄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인적 쇄신을 이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들 같은 경우는 100일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등등 해가지고 100일은 고사하고 한 달밖에 안 된 장관들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임명을 해놨는데 내각을 금방 바꿀 수 있을까요? 장관 교체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장관은 안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어떠냐?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와대 내에 대통령실 내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인사 문제라 그러는데 인사 문제. 근데 거기는 이제 대통령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연 있는 검사들이 예. 말하자면 정부 요직과 대통령실 요직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지금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도 다 바꿔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믿고 또 의지하는 이 검사 출신 대통령실의 이 비서관들을 예. 바꿀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파구는 인적 쇄신 하나밖에 없는데 예. 과연 인적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이 이게 한 일주일 또는 보름 한 달 안에 돌파가 가능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인적 쇄신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된다. 확실하게 좀 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